대선을 앞두고 개헌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개헌단체는 국민 주권 회복과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실현할 국민 개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전현직 당협위원장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삼선 연임 제안으로 이시종 지사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무예 마스터십 존폐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 중심으로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존치를 위한 방어선 구축에 나섰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의 급여 부당 수령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청주시는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업체의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 요구가 본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박병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데 이어 국민개헌 운동단체도 국민개헌안을 국회와 정치권 등에 전달한 건데요. 대선 전국에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7년 대한민국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내용이 담긴 9차 개헌을 이뤘습니다. 이후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체계와 수도권 중심주의는 더욱 강해졌고 지방정부와의 힘의 균형은 점차 무너졌습니다. 이를 극복할 10차 개헌 요구가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35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해 6월 개헌을 공식 제안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입니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요. 개헌단체도 이번 대선이 개헌 관철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한 달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국민주권 회복과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실현할 국민 개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그런 지방이 주체가 돼서 국가의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헌법 개정이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헌법 개혁의 의지와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20대 대선 후보들은 시대적 과제인 헌법 개혁을 통해 나라의 변형을 촉진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국가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 속에 거대 양당 대선 후보의 개헌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진 상태고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청주상당 당협위원장에 정우택 전 의원을 임명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봉합하는 수준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최고위원회가 권성동 사무총장을 불러 자초지종을 파악할 예정인 가운데 정우택 전 의원은 청주상당은 당협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변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불거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상당 전현직 당협위원장의 힘겨루기 양상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주상당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귀책 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씩 입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중앙당에서 후보를 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김종대 전 의원을 공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당의 후보 공천은 청주상당 선거구도에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이시종 지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무예 마스터십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 선거에서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 지사의 3선 연임 제안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지사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무예 존치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두 달 전 이시종 지사는 WMC 세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에 카이스프 국제 경기연맹 총연합회 가입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가입은 WMC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올림픽처럼 국가 지원 없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흥행거리가 되면은 그 자립 이런 개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카이스프는 해체설이 나오고 있고 가입을 적극 홍보했던 충청북도의 상황이 되레 공공해졌습니다. 이 지사의 인생 역작으로 불리는 무예 마스터십은 오는 2월 지방선거에서 4년 전에 이어 또 한 번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후보들 중심으로 벌써 폐지나 재검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우려나 그 부작용이나 별로 효과가 없다면 이건 당연히 이제 폐지하거나 재검토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는 6달 뒤 도청을 떠나는 이 지사를 대신해 무예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WMC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가입을 위해 반기문 전 총장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국가별 무예 마스터십 위원회를 현 9개국에서 올해 안에 20개 나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몽골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대회 개최도 확정했습니다. 무예도 관련된 산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예 물품도 있을 것이고 무예를 소재로 한 웹툰도 있을 것이고 무예를 소재로 한 게임도 있을 것이고 나갈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무예올림픽을 내세운 무예 마스터십의 운명은 이 지사의 뒤를 이을 다음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큽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청주에서 또다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급여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주시는 외부 회계 용역통을 통한 모든 업체의 예산 사용 내역 점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노동단체가 청주의 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노무비 부당 수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업체가 대표의 가족을 수거원으로 등록해 업무상 특혜를 주고 있으면서도 청주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일반 수거원들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령 직원으로 인해서 적정 인원은 사라지고 노동 강도는 고스란히 현장에서 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해당 업체는 가족이 수거원으로 등록된 건 맞지만 실제 업무량은 일반 수거원들보다 오히려 많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의혹은 2년 전에도 제기돼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당시에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다른 업체에서는 수거원들에게 급여를 규정보다 덜 지급했다는 의혹과 함께 피복비 횡령이나 급여 부당 수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주시가 당시 사건을 계기로 8개 음식물 쓰레기 업체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실제 지급된 예산과 사용 금액이 많게는 업체별로 한 해 8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외부 회계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사하는 데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회계 조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청주시는 외부 회계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업체에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난방용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난방 텐트를 사용하면 내부 공기 온도가 약 3도나 올라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추운 겨울철 실내에 설치해 따뜻한 수면 공간을 마련해주는 난방 텐트. 최근 들어 아이디어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17%나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브랜드의 난방 텐트를 대상으로 실제와 유사한 수면 환경에서 보온성을 측정한 결과
7개 제품 모두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난방 텐트의 보온 효과는 아웃도어 파카나 다운 자켓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사람의 체온과 유사한 35도를 유지하는 특수 마네킹을 이용해 보온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험 대상 제품 모두 아웃도어 파카나 다운 자켓보다 따뜻해 보온 성능이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 20도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난방 텐트를 설치하면 내부 공기 온도가 3도나 높아져 에너지 절감 효과도 탁월했습니다. 실내 온도 1도씨를 낮출 때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는 10% 절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 온도 조절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난방 텐트의 가격은 최소 42,000원에서 66,000원으로 50% 이상 차이가 났지만 가격과 성능이 비례하진 않았습니다. 카즈미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프레임 강도가 우수한 반면 가격이 높은 데코뷰의 프레임 강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난방 텐트의 튼튼한 정도를 나타내는 인장 인열 강도에서도 가격이 가장 비싼 알프랑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또한 7개 제품 모두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차를 몰고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는 7월부터는 신호등이 무슨 색이든 횡단보도나 인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단 정지가 원칙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할증된다고 하니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보행자가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택시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해서 지나갑니다. 초록불이 들어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반쯤 지나자 뒤에서 기다리던 차량이 그대로 우회전을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들이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은 보행자가 없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이런 상황도 단속 대상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고 보행자가 있으면 진행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통행하려고 기다린다면 일단 정지한 뒤 상황을 보고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횡단보도상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해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올해부터는 불법 우회전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 적발 횟수에 따라 보험료까지 할증됩니다. 보행자 위주로 법규가 바뀌는 것에 발맞춰 운전자의 습관도 변해야 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천에서는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중 19명이 집단 감염고리 중 하나인 진천 육가공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48명 중 36명은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고 청주에 사는 70대 1명이 사망해 누적 확진자는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충북의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44.6%, 접종 대상자 기준으로는 58.3%입니다. 충북경찰청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해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18명의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선거가 있는 오는 6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 적용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10%를 감면합니다. 청주시는 수돗물 요금은 56억 원, 하수도 요금은 49억 원가량 인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센트럴자 입주민 일동 300만 원, 꽃동네 심심장애인 요양시설 80만 3천 원, 청주 신화아파트 입주민 일동이 50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용암 2동 파밀리에 아파트 주민 일동 30만 원, 청주 사창동 12통 정용기님 25만 5천 원, 청주 사창동 18통 주민 일동 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용암 2동 동남 힐데스 아파트 주민 일동 12만 5,600원, 청주 사창동 17통 주민 일동 12만 원, 청주 오창과학단지 힐데스아임 탁구장 김태봉님 11만 5,700원, 청주 오근장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주 오근장동 새마을부녀회, 청주 용암이동 58통 김은혜님이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사창동 17통 이영두 소아과, 청주 사창동 23통 김정민님께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채영 괴산군수가 원주 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신길이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입장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이 군수는 폐기물 소각은 괴산의 청정 이미지와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A사가 신청한 사업계획서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원주환경청이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를 실시합니다. 청주지청은 오는 30일까지 야간에도 근로감독관 3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집단 체불 사업장에 기동반을 투입해 임금 청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인근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재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과원의 지번과 면적, 식재연도, 식재량 등을 읍년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 달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는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해제와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이용객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단양 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 7월 문을 연 이후 지난달 말까지 310만 8천 명이 다녀가 1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설별로는 만학천봉 전망대 257만 명, 알파인 코스터 24만 명, 집와이어 17만 명, 지난해 5월 개장한 모노레일도 개장 7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식육 포장 처리업소와 식육 판매업소 등이 단속 대상으로 수입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번호 허위 기재, 신고기한 미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위반 업소는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